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항과 경주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2.2도, 경주 32.6도, 영덕 울진 32.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에서 34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서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침수, 낙석 신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7시쯤 의성군 점곡면 유남리에서 불어난 하천물에 고립된 주민 2명이 그제 고령군 운수면에서도 주민 1명이 구조됐습니다. 경북 소방은 지난 나흘간 도로장애 142건, 주택 침수 77건, 토사와 낙석 26건 등 360여 건의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과 경주에서 각각 30건의 안전조치를 진행했고 안동 19건, 상주 15건 등입니다. 500년 전통의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이 이달 초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송이와 약초를 채취하고 숲 언저리의 논밭을 일구면서도 숲을 잘 보존해온 생태 농업 문화의 가치가 높게 평가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소광리의 산중터. 쭉쭉 뻗은 금강송 주변으로 요즘은 흔치 않은 산나물인 병풍치가 수북이 자라고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곰치와 산마늘, 산양삼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커가고 있습니다. 500년 전통의 금강송 산지농업을 주민들이 5년 전부터 복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나물 재배 면적은 해마다 늘어 5헥타르가 넘었고 내년부터는 시중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병풍치나 곰치 같은 경우는 이 소강 지역에서 옛날부터 자생하던 이제 저희들 산나물이었는데 기후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 때문에 다 거의 이제 멸종 단계로 가던 것 같다. 다락논 주변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직접 끌어다 대기 위해 봇도랑을 연결해 놓았는데 이곳 논농사만의 특징입니다. 이런 독창적인 방식의 금강송 산지농업이 2016년 국가 중요농업유산 지정에 이어 이달 초엔 추진 8년 만에 UN 식량농업기구의 세계 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금강송 숲을 기반으로 한 임산물 채취와 산나물 재배, 봇도랑을 활용한 논농업 등 자급자족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생태 시스템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 작은 다락논에다가 물을 공급하고요. 그다음에 숲 언저리에 밭을 만들고 숲을 보존하면서 지금까지 500년 이상 살고 있는 그 삶을 FAO가 아주 가치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진군은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금강송 산지농업을 관광자원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 그리고 이제 봇도랑을 이제 활용한 봇도랑길 조성, 또 보부상,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을 관광 자원화해서 한편 우리나라는 금강송 산지농업의 등재로 제주밭담과 청산도 구들장논, 하동 전통차 등 모두 6건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포항 지역 해수욕장에서 이번 주말 다양한 축제가 마련됩니다. 오는 25일 송도 해수욕장에서는 포항 벤토나이트 축제가 열려 지역 점토 자원인 벤토나이트를 활용한 화장품 제작 체험도 할 수 있으며 2025 포항해변 전국 가요제도 열립니다. 또 26일부터 27일까지 영일대 해수욕장에서는 제9회 영일대 샌드 페스티벌이, 다음 달 1일에서 2일에는 송도 비치 레트로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해수욕장 구조요원이 신속한 대응으로 심정지 상태에 빠진 중국인 관광객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영덕 하저해수욕장에서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갑자기 쓰러지자 수상인명구조요원 4명이 달려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점차 의식을 회복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이재명 정부 초기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을 늘리고 젊은 세대가 짊어질 세금과 연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방식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2020년 446만 명이던 것이 올해 3월 말 기준 60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100만 명에 육박하면서 증가폭도 훨씬 큽니다. 과도한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도 원인 가운데 하나지만 평균 수명 83.5세 시대, 좀 더 젊을 때 조금 더 쓰자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연금을 받던 이제 정상적으로 원래 신청을 하던 그 이제 감가 시점이 한 80세 시점까지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요. 그 제가 만약에 뭐 오래 산다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제가 건강하고 할 때 미리 받아서 이렇게 뭐 좀 윤택하게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자는 줄고 있지만 연금 지급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은 2020년 이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지급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1965년생인 사람이 만 60세가 되는 올해 6월에 은퇴를 한 경우 2029년부터 5년간 월 300만 원의 소득을 벌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받으면 월 116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9년부터 5년 동안 일하면서 연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급 연기를 할 경우 달마다 136만 원을 받습니다. 계속 근무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면 소득 대체율 적용을 받게 되고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소득 대체율 적용 없이 연 7.2%의 이자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2026년도 기준으로는 소득 대체율이 41.5%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의가입을 계속해서 넣으신 분들이 그 연장해서 가입을 하시더라도 41.1%라는 소득 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계청의 조사 결과 퇴직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원하는 사람은 2023년 기준 68.5%, 근로 나이는 73세까지입니다. 더 오래 일하고 그만큼 더 오래 연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을 보다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일이라면 정년 연장 논의와 더불어 국민연금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됨에 따라 포항시도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현장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 접수는 주로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나 포항사랑카드가 없을 경우 현장에서 공카드를 발급해 지원금을 충전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창구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9월 12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2차 신청도 불가능하다며 접수 기한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동경주권 주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간포정수장의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경주시는 가동 50년이 지나 노후화된 간포정수정에 90억 원을 들여 시설을 개선하고 이달 초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기계식 여과 장치를 급속 여과지로 개량하고 배출 수지를 확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경주시 서면 4번 국도 편도 2차로를 달리던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는 제조 산업을 인공지능으로 대전환시키는 이른바 AX 산업이 차세대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거점을 꿈꾸고 있는 포항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이 많은 대구에서도 AX 산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업계와 학계,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AX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과 관련한 대구의 기업인, 교수, 연구원, 의사까지 민주당 대구시당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즉 AI 선도국가로 발돋움시키기로 한 가운데 대구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입니다. 대경 ICT 산업협회와 대경 로봇기업진흥협회, 대구시 의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북대학교, 민주당 대구시당 등은 대구 AX 정책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정기 포럼을 통해 대구가 할 수 있는 AX와 AI 정책을 발굴하고 집행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학계나 산업계, 그다음에 지역의 지방 정부나 지원 기관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오롯이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시초가 이번 포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6월 수성 알파시티를 찾아 AI 산업을 챙겨보겠다고 한 만큼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끊임없이 중앙당과 정부의 문을 두드리기로 했습니다. 향후 여러 분야의 정책 포럼을 조직하여 대구 발전과 대구 시민의 행복을 위한 소통과 정책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구시의 인공지능 전환 혁신기술 개발 사업비 2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예산을 마중물로 삼아 산학 연정의 협력 체계가 힘을 보태 대구 AI 산업의 기초를 튼튼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베테랑 미드필더 기성용이 홈에서 입단 신고식을 치른 포항 스틸러스가 1위 전북의 2대3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포항은 지난 토요일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2라운드 경기에서 홍윤상과 이호재의 연속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들어 전북 이승우, 티아고가 연속골을 내준 뒤 이호재가 자책골을 넣어 결국 전북의 2대3으로 졌습니다. 포항으로 이적한 미드필더 기성용은 김동진과 중원에서 호흡을 맞추면서 76분에 뛰고 포항이 2대1로 앞서던 후반 31분 한현서와 교체됐습니다. 이날 포항 스틸야드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만원 관중이 들어차 포항 유니폼을 입고 첫 공식 경기에 나서는 기성용 선수를 응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군면 지역 취약 유아를 위한 찾아가는 온놀이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도입된 찾아가는 온놀이 지원 사업은 정서, 사회, 심리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맞춤형 놀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을 만 4세까지로 확대하고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가 영덕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3.3%가 직간접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70%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고 이로 인해 54%가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지원 정책으로는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꼽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